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 계속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add rest 함수 한번 만들어 봤죠. toString 함수랑. 이번에 add first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add first. 이건 뭡니까? 요 데이터를 갖다가 앞에다 넣으라는 거죠. 맨 앞에다가. 맨 앞에다 넣으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 함수는 내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8주차 수업을 할 때 스택을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 기억납니까? 거기에서 푸시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때 푸시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어떤 컬렉션 객체가 있을 때 그 맨 앞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add first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그 링크드 리스트로 스택 만들었을 때 푸시랑 똑같습니다. 함수 하는 일이.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코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노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리스트 노드, p 노드, new 리스트 노드. 맨 앞에 들어가야 될 노드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 노드는 여기 맨 앞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의 링크는 얘가 p 헤드를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설정을 할 때. 그래서 요 리스트 노드에 컨스트럭터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리스트 노드에 컨스트럭터를 하나 더 만들면은 인티드 x하고 리스트 노드에 next 이렇게 있으면은 아예 여기가 널이 아니라 여기에 명시된 값으로 세트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노드를 만들어 줄 때 데이터 값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next 값이 p 헤드 값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아예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노드가 하나 어차피 더 만들어질 거니까 n count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p 헤드 값을 바꿔주면 되죠. 그죠? p 헤드가 새로 생긴 이 p 노드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add first 요거 잘 한번 가서 이전에 했던 그 프로그램 한번 뒤져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푸시 함수랑 똑같은 기능이다 하는 거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8 앞에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9 앞에 들어갔죠, 그죠? 스택에 푸시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만들었으니까 이건 그냥 지워버리고 내가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기는 싫기 때문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add first 만들었고요.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제 remove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remove 함수가 linked list가 array list나 배열에 비해서 이제 뭡니까? 그 활용도가 높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배열이나 array 리스트에서는 중간에 있는 값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뒤에 있는 것 갖다 앞으로 다 당겨야 되는데 이제 linked 리스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remove를 할 때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각각의 케이스를 갖다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줄 알아야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자마자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자마자 이 리스트에서 remove all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지 되겠습니까? 링크드 리스트에 뭐가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근데 거기서 all을 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부터 한번 remove 함수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이 경우에는 결과가 뭐가 나야 됩니까? 뭐 remove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빼야 될 데이터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뭐가 스택이 비어 있으니까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 하나 내주면 좋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remove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remove 함수는 return 타입을 불린 값을 리턴을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remove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실패를 했는지 삭제하는 게 성공적으로 삭제가 됐는지 아니면은 삭제가 안 됐는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remove 함수를 이렇게 return 타입을 불린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냐? 스택이 비어있는 경우에요. 스택이 링크드 리스트가 비어있는 경우입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가 비어있는가 하는 걸 확인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ncount 이게 0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head가 null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겁니다. 이게 0인 경우에는 이제 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드라인 하고 자, list is empty no data removed 이런 정도의 에러 메시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return 제대로 빠진 경우가 아니니까 false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에서 빼려고 시도할 때 하는 거 일단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일 처리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 하나는 빼지기는 빼지는데 맨 앞에 있는 데이터가 빼지는 경우랑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빠지는 경우가 좀 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우리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림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빼는 경우, 이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빼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뺄 경우에 이걸 많이 뺀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걸 빼게 되면은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냐면은 여기 p next 링크를 얘가 더 이상 얘를 안 가리키게 하고 여기를 가리키게 조치를 하면은 리스트에서 빠지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뺄 때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의 앞에 있는 노드의 next 필드를 갖다가 손을 대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요게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특이한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은, 특이한 경우는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뺄 때예요. 맨 앞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거 7 있는 데이터. 이게 지금 맨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 헤드 값이 수정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간에 있는 노드를 뺄 때는 노드의 next 값이 영향을 받는데 맨 앞에 걸 뺄 때는 p 헤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구별을 해서 이제 일 처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앞에 거 빼는 경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거 빼는 경우. 자, 데이터가 쭉 들어갔는데 맨 앞에 뭐가 들어있으면 7이 들어가 있죠. 그죠? 7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빼보겠습니다. 자, list.remove 7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 가서 출력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맨 앞에 빼는 경우입니다. 맨 앞에 빼는 경우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move에서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지나갔고, 자, 맨 앞에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if p head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랑 같은 경우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하는 겁니다. 그죠? p head가 지금 어떤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p 헤드가 얘가 p 헤드죠. p 헤드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데이터예요. 7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데이터가 여기 포멀 파라미터로 들어온 데이터가 같은 경우, 요게 이제 맨 앞에 있는 거 빼야 되는 경우다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빼줘야 됩니다. return true 빠지기 때문에 return true를 돌려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빼느냐? 이렇게 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p 헤드가
P head의 P next 이렇게 가르쳐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지가 뭡니까? P head가 가리키는 곳에 P next면 뭡니까? 요 값이죠, 요 값. 요 값이 P head가 가리키는 곳에 이제 P next예요. 그래서 요 값을 어디다 옮긴다는 겁니까? 요 값을 요리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요리로 옮기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요 값을 여기다 옮기게 되면은 당연히 요 헤드가 요 값이 여기 오게 되니까 얘가 요렇게 3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죠. 3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버라이트가 됐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싹 지워지겠죠. 그죠? 요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가비지를 남게 될 테고 요거는 가비지가 될 테고 하여튼 첫 번째 노드가 이제 3을 가리키는 그런 노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n count 값을 갖다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노드가 하나 빠졌으니까 n count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remove 7 했더니 여기 7, 3, 6이 이렇게 쓰다가 7이 없어져 버렸죠. 그죠? 또 remove 3도 해볼까요? 또 맨 앞에 있는 거 remove 3 자, remove 7 해가지고 빠지고 난 다음에 또 remove 3 해가지고서 앞에 거 빠지. 앞에 거 빼는 거는 이제 제대로 잘 된다 하는 겁니다. 앞에 빼는 거 잘 됩니다. 앞에 거 빼는 거 잘 됐으니까 요것도 지워버리고 왜냐면은 그림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림을 내가 다시 그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원래대로 7, 3, 6, 2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전제로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메인 프로그램 수정했던 거 조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못 뺄 때 링크드 리스트가 비어있을 때 일 처리했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거 뺄 때 일 처리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데 링크드 리스트가 이게 3을 뺀다든지 6을 뺀다든지 2를 뺀다든지 7을 빼는 경우 여기 이제 뒤에 있는 노드들 맨 앞에 있는 노드 말고 나머지 중에 하나 빼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을 깨는 경우 한번 봅시다. 3을 빼는 이거 3을 뺐다라고 치면은 얘가 어디를 가리게 되냐? 요 링크가 지워져야지 되겠죠. 그죠? 요 링크가 지워지고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옮겨가서 얘가 바로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7 다음에 6 다음에 2 이렇게 해가지고 3이라고 하는 게 빠진 효과를 갖는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이다 하는 거죠. 여기 빼도 앞에 있는 데이터, 뒤에 있는 데이터를 뭐 땡기고 자시고 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 링크를 갖다가 여기다가 옮겨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인터가 2개가 필요해요.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래도 좀 쉽게 알고리즘하면 요 위치 값도 내가 알아내야지 되고 요 위치 값도 뺄 데이터죠. 그죠? 뺄 데이터의 위치도 알아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뺄 데이터의 앞에 있는 데이터의 위치도 알아내야지 됩니다. 요 2개 위치를 알아야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요게 가리키는 곳에 요 next 필드를 요게 가리키는 곳에 여기다 옮겨준다 하는 겁니다. 포인터를 2군데를 알아야지 이제 일 처리가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하냐면은 포인터를 2개를 씁니다. 로컬 베리어블 2개를 ptraverse랑 pfollow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쓴다는 거죠. ptraverse 그 다음에 또 pfollow 포인터 2개를 써서 이 포인터 2개를 맨 처음에는 헤더가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게 합니다. 헤더가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루프를 도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하냐면은 ptraverse가 하나 지나갑니다.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P 트래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찾아지는가 하는 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 없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P follow를 P 트래버스랑 똑같은 값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P 트래버스는 한 칸 앞으로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요지가 뭐냐면은 포인터 두 개를 이용을 하는데 하나는 앞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만약에 찾고자 하는 데이터 6이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또 이렇게 옮기고 얘는 얘 따라가게 하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얘가 따라간 다음에 얘가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또 아닌 경우에는 얘를 또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P 트래버스를 갖다가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포인터 두 개를 써서 하나는 앞서가고 하나는 그 뒤에 노드를 따라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트래버스가 가리키게 하고, 찾고자 지금 같은 게 3이면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트래버스를 가리키게 하고 팔로우가 그 전에 이전 노드를 가리키게 해가지고 얘를 빼야 될 입장이 있을 때는 이 이전 노드의 넥스트 값이 바뀌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래버스, P 트래버스의 이 여기 있는 포인터 값, 요 레퍼런스 값을 여기 있는 요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가 옮겨줘 가지고 요 자리에 옮겨줘서,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가 되니까 이렇게 가리킬 수 있게 되도록 좀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 처리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링크드 리스트를 다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 3, 6, 2,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치면 데이터 쭉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 6이 들어가 있는 요 노드 빼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요거 6이 들어있는 노드, 하나, 둘, 세 번째 노드죠. 요거 빠지는 경우 한번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프로그램에 여기 이제 remove 6 이렇게 하자는 거죠. remove 6 이렇게 하고, 요거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치는 것보다는 쳐놓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remove 함수 중간에 이제 그 맨 앞에 있는 거 뺀 거 다음입니다. P follow랑 P traverse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이제 두 개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P follow는 head를 가리키게 하고 P traverse는 head의 next 그 다음을 가리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P traverse가 널이 아닌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요 P follow 값을 P traverse 값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P traverse가 가리키는 곳에 P next가 P traverse가 되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P traverse가 한 발 앞서가고 그 다음에 P follow가 그걸 따라가는 그런 코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은 remove 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P traverse, 미안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P follow가 P head를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P follow가 P head를 가리키니까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겠죠. 그죠? 그 다음에 P traverse는 head가 가리키는 곳에 next를 가리키겠어요. 그러니까 P head는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P follow 값이 P follow 값을 바꿔줍니다. P follow 값이 P traverse 값을 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P follow 값이 P traverse랑 같아요. 그러니까 P follow가 traverse를 따라가서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P traverse는 P traverse의 next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P traverse가 여기로 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게 한 칸 앞서서 가고 얘는 그걸 따라가는 그런 구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루프에서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여기를 따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P follow가 이렇게 갈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루프에서는 또 P follow가 얘를 따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P traverse가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뒤를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와중에 P traverse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인 경우에는 아마 follow가 이 위치에 있고 P traverse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이제 빼야 될 데이터를 찾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빼야 될 데이터를 찾게 됩니다.
자,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느냐? 여기 파일 문에서 이 if 문을 하나 더 같이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죠. if 자, p traverse 점 데이터랑 같은 경우, 저 포멀 파라미터랑 같은 경우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노드를 뺄 여지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이거 빼려면은 어떻게 빼면 되겠습니까? 이걸 빼려면은 어디를 손을 봐야지 돼요? p follow에 있는 next 필드를 손을 봐야 되죠, 그죠? p follow에 있는 next 필드를 p traverse가 가리키는 거죠, next 필드. 결국은 뭐냐면 요 값을 여기다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값을 여기다 복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요거 2번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여기 복사가 되면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리키게 돼 가지고 이 노드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서 빠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p follow에 p next를 p follow에 있는 next 값을 p traverse에 p next로 이렇게 복사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링크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n 카운터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n 카운터 마이너스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루프를 빙글빙글 돌았는데 이 자리로 왔습니다. 이 자리로 왔던 얘기는 뭡니까? 링크드 리스트를 다 트래버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못 찾은 경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력문을 하나 써주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출력문을 하나 써줘가지고 이런 형태의 에러 메시지를 이제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리무브 뺀 거죠. 그죠? 실행시켰더니 여기 6이 빠지기 전에 1, 4, 7, 3, 6, 2, 7, 5, 1 이렇게 썼는데 6이 빠져가지고 6이 빠졌죠. 그죠? 이렇게 빠지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무가내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아무거나 이제 리무브 함수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빼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아무거나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2도 빼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뭘 뺄 수가 있겠습니까? 리스트 10을 빼도 된다 하는 겁니다. 10을 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이 여기 데이터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10을 빼려고 시도할 때는 아마 에러가 나올 거다 하는 거다. 에러 메시지가. 자, 그래서 10을 뺄 때는 에러 메시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6 빼고 2 빼고 해가지고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것이 잘 만들어졌다. 자, 요 리무브 함수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리무브 함수 링크드 리스트에서 리무브를 할 때는 그 노드만 빠지지 다른 데이터 값은 이동할 필요가 없다. 요게 이제 좋은 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또 똑같이 링크드 리스트의 효과를 보려면은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집어넣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링크드 리스트의 중간에 뭔가 집어넣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list.add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10을 3번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요지입니다. 자, 이런 함수 뭡니까?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인덱스 상으로 세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0이면 맨 앞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0, 1, 2, 3 세 번째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1000을 집어넣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요 0, 그러니까 첫 번째 노드 다음이죠. 그 다음에다가
만을 한번 집어넣으라 하는 거죠. 이런 함수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갖다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코드 미안하지만은 시간상 좀 작성을 해놓고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함수 대충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인덱스랑 그 몇 번째에다가 이제 뭘 넣어라 하는 거죠. 만약에 인덱스가 마이너스 값을 갖거나 혹은 큰 값이 숫자가 크다는 거예요. 만약 데이터가 한 개 들어가 있는데 뭐 10번째에다 넣어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인덱스 아웃 오브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고 표시하고 이제 돌려갑니다. 인덱스가 제로인 경우에 인덱스가 제로가 맨 앞에다 넣으라는 얘기죠. 그죠? 맨 앞에다 넣을 때는 굳이 뭐 따로 구현할 필요 없이 add first 함수로 호출하면 됩니다. add first에서 맨 앞에다 집어넣고 하니까 그걸 집어넣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까 remove 할 때랑 좀 비슷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인서트라는 거죠. 그죠? 어떤 그 리스트 중간에 집어넣는 건데, 요거를 할 때는 아까 리무브 할 때랑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리무브 할 때는 좀 비슷한 일 처리를 해줘야지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링크드 리스트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세 번째 넣는다. 3번째 넣는다고 생각해봅시다.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만약에 0번째 데이터를 넣으면 요 사이에 껴 들어가야 되겠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넣을 때는 요 사이에 6과 2 사이에 얘가 데이터가 들어가줘야지 됩니다. 3번째 넣을 때.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요 3번째 넣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은 위치를 여기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도 하나 찾아야지 되고, 요거 조금 작게 자릅시다. 여기도 잘라야지 되고, 그 다음에 P 트래버스 앞서가는 거는 여기를 또 가리키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6과 2 사이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내가 레퍼런스 두 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알고리즘은 이렇게 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짠 알고리즘은 그냥 굉장히 허접하게 좀 쉽게 짜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도 많이 쓰고 한 거지, 원래는 더 효율적으로 짤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짠 알고리즘이 아니면은 여기 앞서가는 포인터는 여기 2 가리키는 곳에 가리키게 하고 그 뒤에 가는 것은 이제 6을 가리키게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가리키게 한 다음에 만약에 6과 2 사이에 데이터를 집어 세 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제 데이터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요 위치랑 요 위치를 찾아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노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노드,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줘야지 되고, 이 새로운 노드 만든 데다가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적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를 적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노드의 next 필드에는 뭘 적어야 되겠습니까? 이 pfollow의 next 값을 갖다 여기다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pfollow의 next 값. ptraverse 값이죠. 그죠? ptraverse 값을 여기다 적어줘가지고 얘가 여기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지금 이게 새로 만들어진 이 노드 값이 p 노드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있을 때 이 새로 할당된 노드를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p follow의 next에다가 얘가 이제 더 이상 얘를 안 가리키게 하고 얘를 가리키지 못하게 하고 얘가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6과 2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6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링크드 리스트 자료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follow랑 ptraverse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뭡니까 remove 할 때처럼 이제 ptraverse는 앞서가고 pfollow 레퍼런스는 이제 따라가도록 조치를 하면서 카운트 값을 갖다가 하나씩 셉니다. 하나씩 세가지고 인덱스랑 숫자랑 맞을 때 이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죠. 빠져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노드를 할당 받으면서 새로운 노드의 넥스트 값은 ptraverse를 가리키도록 하고 다음 데이터죠. 그죠? 그 다음에
p follow의 next 값에다가 이제 새로 할당된 이걸 가리키게 하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다 완성을 했으니까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3번째입니다. 3번째 뭐랑 못 사입니까? 3번째면은 하나 여기 0, 1, 2, 3, 7이랑 5 사이가 3번째죠. 그죠? 7이랑 5 사이. 그러니까 7이랑 5 사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1000이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10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번째에다 만을 넣어라 했으니까 0번째가 맨 앞이니까 1번째 여기에 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remove 함수랑 이 지금 방금 만든 add 함수를 통해 가지고 add 함수를 통해서 linked list에 어떤 데이터를 삽입을 하거나 뺄 때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linked list를 쓸 때는 응용 목적을 잘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 말은 어떤 응용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중간에 뭘 끼워 넣었다가 혹은 삭제를 했다가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때 이걸 쓰는 거지. 막 어떤 링크드 리스트나 뭐 어떤 컬렉션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넣기만 할 때 이럴 때는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노드를 막 다이내믹하게 할당을 해야 되고 막 링크를 유지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막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는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고 중간에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할 때는 링크드 리스트를 쓰고 자꾸 서치를 자꾸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해시 테이블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컬렉션 객체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랑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트래버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트래버스를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트래버스를 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사용법 할 때 이제 iEnumerator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트래버스 하는 걸 내가 소개를 했었죠. 그죠? while 2.move next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console.write ln 하면서 데이터 값을 2.current 이런 형태의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요 enumerator라고 하는 클래스도 만들고 get linked list에 get enumerator라고 하는 함수도 만들어 줘야 되고 enumerator 이제 move next current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만들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당연히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기능까지 만들 줄 알아야지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내가 이제 직접 만들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요 이뉴머레이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아까 링크드 리스트를 트래버스 하려면은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야만 한 칸씩 움직이면서 넥스트 찾아가면서 트래버스가 할 수 있었죠. 그죠?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클래스가 이 이뉴머레이터 클래스입니다. 요거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뉴머레이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뉴머레이터 클래스가 하나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그래서 이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는 맨 처음에 헤드 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헤드 값을 가리키게 한 다음에 이제 이뉴머레이터를 만들 때 헤드의 위치를 넘겨받아 가지고 초기 값을 갖는다는 거죠. 이 레퍼런스가 이제 헤드 값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헤드 값으로 출발해서 move next를 할 때마다 계속 이동을 합니다. 계속 ptr은 ptr에서 계속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동을 하되 이동을 미리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동하기 전 데이터 값을 current라고 하는 인티저 변수에 세이브를 시켜놓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티저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인티저 타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current 프로퍼티는 이 인티저 current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액세스를 하기 위한 이제 프로퍼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move next 함수랑 이렇게 current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 move next랑 current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뭐가 있냐면 linked list에 get enumerator 함수를 이제 만들어 줘야지 됩니다. 요거는 get enumerator에서는 그냥 enumerator를 갖다가 인스턴시에이션에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public. 자, return type은 enumerator입니다. enumerator고 함수 이름은 get enumerator. 함수를 만들어주고 얘가 할 일은 단순히 뭐냐? return 하는데 enumerator 객체를 하나 만들어준다는 거죠. 간단하면 레퍼런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ptr. 그러면서 이 초기 값을 뭘 줘야 된다는 겁니까? p head 값을 주면은 이 linked list의 head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linked list의 header로부터 여기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 컨스트럭터에 이 포인터가 넘어갔죠. 헤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트래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거 인스턴시션인데 new를 빼먹었죠. 그죠? new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뭡니까? linked list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데이터들을 갖다가 트래버스를 바깥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는데 문제는 뭐냐? 이 링크드 리스트 보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편성이 없죠, 그죠? 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느냐? 요거 인티저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킴 글자를 집어넣고 싶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범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 그런 링크드 리스트다 하는 겁니다. 이걸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제네릭 클래스로 만들어줘야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 강의 교재 강의 자료에 강의 자료에 18번째 프로그램을 가서 보면은 제네릭 클래스로 구현된 이제 싱글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18번째 프로그램을 인티저 리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18번째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자료 18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이 18번째 프로그램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제네릭 클래스 형태로 다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리스트 노드도 이렇게 제네릭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 링크드 리스트도 제네릭 클래스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런 꺽쇠가로 붙은 부분을 잘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초기화할 때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는 거 이런 부분만 유심히 보면은 논리적으로 작동하는 그 프로그램 내용은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코드는 똑같은데 이건 제네릭 클래스로 만들어진 링크드 리스트다 하는 거죠. 대신에 여기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내가 자바 스타일의 어떤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C샵에서는 이뉴머레이터 C샵에서 아까 링크드 리스트를 돌릴 때는 이뉴머레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트래버스를 해요. 뭐 사용법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어떤 링크드 리스트를 트래버스를 할 때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와라 한 다음에 has next next 이래가지고 일처리를 합니다. 내가 여기 짜놓은 이 프로그램 코드 스타일은 사실은 자바 스타일이에요. 내가 원래 자바를 좋아하기 때문에 함수 이름도 다 소문자를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한번 실행시켜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면 뭘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1, 10, 1, 20, 1, 30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뭘 한 겁니까? 1이 add front, add front, add front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 20, 30을 add front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 하고 나서 100, 2 하고 나서 200, 2하고 300 이렇게 했다는 거죠. 2번을 선택했을 때는 add tail, add tail, add tail 뒤에다 붙이겠다 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00, 200, 300이 이렇게 들어간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로 한번 봅시다. 3 누르고 나서 뭘 없앨까요? 하면은 그래서 200 이렇게 없애라 라고 하면은 200이 빠졌다 하는 거죠. 그죠? 또 3 누르고 나서 20 하게 되면 앞에 걸 빼봅시다. 30 이렇게 하면은 30이 딱 빠지더라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에서. 자, 그러고 나서 퀴트를 딱 4번을 누르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나머지 또 이래서 이 링크드 리스트의 사이즈가 4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래버스를 한 거, 트래버스 한 내용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다 1000을 갖다가 0, 1, 2번째에다 1000을 넣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 보면은 그런 작업을 하도록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요지는 뭐냐면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add first도 하고 add last도 하고 그 다음에 remove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그 빠져나오고 나면은 사이즈, 링크드 리스트의 사이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래버스 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 두 번째에다가 1000 집어넣는 거 그런 걸 보여주는 상황을 프로그래밍 한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제네릭 리스트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이제 아무거나 뭐 스트링 같은 걸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경우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은 제네릭 클래스의 유형성 해가지고 20번째에 뭐가 있냐면은 메인 프로그램만 따로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번째 우리 배포 자료에 있는 20번째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 메인 프로그램은 이게 다릅니다. 메인 프로그램 어떻게 되느냐?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긴 만드는데 이제 스트링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스트링 형태로. 스트링의 링크드 리스트다 하는 겁니다. 이제 얘네들은 다 스트링의 링크드 리스트 가지고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그런 예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뭘 하시는 1, 킴, 1, 1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스트링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 리무브를 할 때 3 하고 나서 5를 리무브를 해라 빠진다는 거죠. 만약에 xxx를 3 하고 나서 3하고 xxx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하고 q2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처럼 이렇게 트래버스를 하고 사이즈가 얼마다 라고 나오고 트래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헬로를 두 번째 헬로를 껴넣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제네릭 리스트 컬렉션 객체 라이브로 있는 모든 컬렉션 객체는 항상 다 제네릭 리스트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통은 통인데 뭘 담느냐를 갖다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래가지고 2시간에 걸쳐가지고 싱글 링크드 리스트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8주차 수업을 할 때도 링크드 리스트를 갖다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이 이제 좀 더 완벽하게 링크드 리스트를 갖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W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W 링크드 리스트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3학년 때 또 이제 또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이제 내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W 링크드 리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